안녕하세요. 닥터 비나인입니다. 오늘은 소장 및 대장 질환에서 뭐 IBS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대장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IBS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 얼굴을 못 봐서 아쉬우실 텐데 이제는 저의 잘생기지 않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대신에 화면을 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강의록이 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화면도 지금 컴퓨터를 그냥 찍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영상을 좀 더 좋은 화질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밑에 링크된 구글 닥스의 URL 링크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이것들을 강의록을 다운 받으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그냥 화면만 보고 하셔도 되고요. 사실 파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파워를 써서 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워를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IBS부터 시작을 할게요. IBS는 이제 병태생리가 뭐 자체가 이제 뭐 올가닉 디지즈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위장관 운동 이상, 하이퍼 센시티비티, 디스레귤레이션, 정신적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뭐 인펙션 같은 내과적인 문제겠죠. 여기서 포스트 인펙셔스 IBS가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는 3일 전에 뭐 어떤 환자가 CRP 16짜리 와서 크립테세스가 있는 뭐 일리오세가 바이옵시를 했더니 크립테세스가 있었고 3일 전이 아니라 3일 동안 CRP 16에 다이아리아 있었고 그래가지고 콜로노를 해가지고 바이옵시를 했는데 크립테세스가 있었다. 크립테세스 있으면 우리가 또 이게 뭐 또 UC 아닌가 이렇게 잠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CRP 높고 이렇게 해서 항산지 쓰고 좋아졌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없다가 2년 뒤에 갑자기 뭐 크로닉하게 크로닉하게 C컴 쪽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진단을 포스트 인펙셔스 IBS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기타적으로는 면역 활성화 및 점막 염증, 장내 세균종 변화, 뭐 세로토닌 패스웨이 이상,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임상 양상은 복통과 배변 습관 변화인데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양상이 제일 흔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IBS 아마 A라고 할 거, 얼터너티브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약자가 기억이 안 나요. 변비가 주로 되는 것은 IBS-C, 다이어리아가 주도되는 IBS-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의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 75%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이제 롬 크라이테리아가 있죠. 이제 롬 크라이테리아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6개월 이전에 아래 증상이 6개월 이전에 시작되고 지난 3개월간 지속되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앱도미널 페인이나 앱도미널 디스컴포트가 3개월 동안 3일 월 이상 발생되고 아래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 증상이 뭐가 있냐? 배변 이후 증상 완화, 증상 시작과 증상이 딱 생겼는데 이후 배변 횟수 변화, 그리고 증상 시작 이후 배변의
형태가 변화 이렇게가 있으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네, 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IBS 정의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롱 크라이테리아고요. A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BS C가 있고 D가 있고 믹스드 IBS라는 게 있고 unsubtyped IBS라는 게 있는데 제일 흔한 건 역시 alternating IBS입니다. 이게 전체 IBS의 약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IBS가 아닌 걸 시사하는 소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적지는 않을게요. 50세 이후에 처음 증상이 발생했고, 그리고 예전에 뭐 대장암 같은 가족력이 있거나 야간 증상, 그리고 금식을 해도 지속되는 설사, 그리고 노자 보미팅 당연하겠죠. 그리고 증상이 계속 심해져. 그러면 뭔가 좀 뱃속에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IBS가 기능적인 건데 기능적인 게 아닌 것 같으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암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열이 나거나 체중이 막 빠지거나, 이게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탈수나 흡수 장애, 또는 피똥을 싸거나 퍼스가 나오거나 아니미아가 있던가, 그러면은 알람 피처, 레드 플래그 사인을 생각하고 IBS가 아닌 다른 오르가닉 디지즈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점액병 같은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혈변이나 뭐 이런 퍼스나 이런 것들이죠. 치료는 이제 상담이 뭐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뭐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FM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쓰는 포드맵이 있는데, 포드맵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포드맵 자체는 이해하기 쉬우려면 하이 포드맵 다이어트는 그 가스를 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변비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설사를 많이 하는 IBS D 환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포드맵이라는 것 자체의 약자를 보시면 뭐 발효가 잘 되고 오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당알콜류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사를 잘 하겠죠. 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나와 있죠. 식이섬유가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한글로 쓰는 줄 알았더니, 식이섬유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식이섬유는 이제 IBS C 환자에서 권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약물 치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IBS D에서는 역시 로페라마이드입니다. 로페라마이드, 이거 내과 하시면 정말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로페라마이드 근데 너무 많이 쓰면은 장마비가 와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로페라마이드나 스맥타. 이제 스맥타라는 약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상품명이 아닌가요? 이게 보면은 성분명이 디오타헤드랄 스맥타이트인데 뭐 이름 비슷하니까 스맥타를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레스티라민,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알로세트론이 있었어요. 알로세트론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알로세트론은 변비를 일으키거나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를 일으키는 심한 부작용이 있네요. 와, 진짜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 TCA 아미트리틸린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가 주증상일 때 그 사일리움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차전자피라고 하는 사일리움, 이거와 벌킹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변비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락튠로스, 그리고 프루칼로프라이드, 이게 레졸루라고 하죠. 이제 이게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 써본 적은 없는 약인데, 루비프로스톤,
근데 시험 문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아미티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역시도 TCA를 항우울제 써볼 수가 있습니다. 복부 불편감은 뭐 안티스페스모틱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스패즘이 오면은 그거 자체로 배가 아프거나 불편한 거죠. 그때 안티스페스모틱 하면 좀 좋아집니다. 여기도 역시 TCA가 있죠. 그리고 가스 팽만감으로서는 이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금방 끝나겠어요. 오늘은 개실출혈은 뭐가 있을까요? 개실출혈로서는 다이버티큘러시스에서 환자의 15에서 40%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제 출혈 위험인자는 동맥경화나 엔세이드 복용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요. 대부분은 라이트 어센딩 콜론에서 호발한다고 하고요. 원인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엔세이드 복용이 있고 저절로 멈추는 경우가 흔하고 라이트 콜론에서 호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메센테릭 엔지오그래피를 한다네요. 이게 엠볼리로 지혈을 한대요. 이게 굉장하네요. 저는 이제 다이버티큘러 블리딩 자체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아닌데요. 사실 뭐 이제 장에서 안지오그래피 하고 하이리 셀렉티브하게 엠볼리제이션 할 수 있는데 장 자체는 제일 무서운 게 괴사입니다. 괴사에서 그래서 퍼스트 초이스가 이제 사실 이제 엠볼리를 임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스트 초이스를 하지는 않고요. 콜로노스코피를 먼저 합니다. CFS를 해서 CFS를 해서 지혈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안지오그래피를 통한 이제 엠볼리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콜로노로 하면서 이제 지혈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이버티큘러 블리딩을 멈추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돔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이벌전 시켜서 그것을 지혈을 시킨다고 하네요. 굉장한 스케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수술은 이제 정 안 될 때인데 정 안 될 때가 언제냐? 인디케이션은 이제 반복 출혈이 있어서 지속되고 반복적인 출혈로 환자가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아니면은 좀 특이하게 24시간 이내 하루 동안 수혈을 6파인트 넘게 했다. 그러면 진짜 이게 1유닛, 1파인트를 주면요. 헤모글로빈이 1 정도 오릅니다. 근데 보통 한 6으로 왔다고 하면 진짜 12호 아네미아잖아요. 그걸 12를 만들어 줘야 좋을 정도로 그걸 수액을 때려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제 9에서 10만 돼도 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6개 이상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만큼 엄청 많이 세고 있다는 얘기겠죠. 카디오의 버든, 하트의 버든도 굉장히 심각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봤을 때. 자, 그리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뭐 애프터널 페인, 피버 이런 걸로 왔고 결국 치료는 MPO하고 입원에 해서 항생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퀴놀론, 메트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쵸. 보통은 이제 10% 씁니다. 10% 쓰고요. 메트로를 꼭 쓰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꼭 메트로를 이렇게 같이 쓰지는 않기도 합니다. 일단 뭐 메트로 쓰는 거 나쁘진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허혈성 장질환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 전에 제가 출혈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위장관 출혈 파트에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엔지오플라지아까지 했고 레디션 엔테로콜라이티스 158페이지 이것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인테스티널 obstruction으로 들어갑시다. 인테스티널 obstruction에서는 주로 이제 뭔가 막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장이 마비가 된 일레우스, 파라리틱 일레우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패스틱 일레우스는 이제 장의 수축이 심하게 오래 지속될 때 발생하는데 매우 드물고요. 실제로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임상 양상으로서는요, 메카니컬 obstruction은 이제 프록시멀 obstruction일수록 통증이 심하다고 하고요. 그래요. 에이다이내믹 일레우스, 우리가 이 힘을 흔히 일레우스라고 그냥 하면은 에이다이내믹 일레우스인데 너지아 보미팅 그런 게 있습니다. 경련성으로 아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엑스레이 찍고 결국에 이제 진단하려면 이제 CT를 해봐야 이제 이게 일레우스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앱도미널 이렉트만 찍어도 이제 장관벽을 보고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 어디가 막혔는지 뭐 이런 것을 CT를 찍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치료로서는 이제 결국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보고, 디컴프레션을 이제 NG 튜브나 렉탈 튜브나 이런 것들로 좀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스트랭귤레이션 의심되면은 항생제 써야 되고, 수술은 결국에는 이제 뭐가 막고 있다 그런다면은 스텐트를 넣어 보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스텐트를 넣어서 감압하고 전처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측 대장 직장 폐쇄에서 폐쇄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여기가 더 좁고 대변 축적이 당연히 뒤쪽이니까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스텐트를 먼저 감압을 하고 전처치를 한다는 게,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그 똥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처치를 한다는 것도 바월 프랩이라고 하는데 약을 먹어가지고 다 빼줍니다. 그래야지 수술할 때 감염될 확률이 더 적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이다이내믹 일레우스는 뭐 튜브를 넣어서 디컴프레션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서포티브 케어만 해도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치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너무 긴 빠지나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치료가 그래요. 치료가 그렇고, C4, 크로닉 인테스티널 수도 obstruc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큐트 콜로닉 수도 obstruction이라는 걸 보죠. 오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보통 주어지는 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일 거예요. 일레우스하고 DDXI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기계적인 원인 없이 대장의 급성 폐쇄를 보이는 건데요. 사실 뭐 오길비스 신드롬 이거 자체가 심해지면은 이게 이제 왜 생기는 거냐면 ANS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ANS가 교란이 생기면은 콜로니 아토니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여자애였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똥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고령화 생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오게베스 신드롬으로 직접 진단을 내렸었는데요. 이게 관장을 해도 안 되니까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똥이 제 팔뚝만한 넓이로 이게 장이 다 늘어나 있고 굉장히 배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보통 여기서 또 심하진 않다고 하네요. 노지아 보미팅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장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상부위 장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노지아 보미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틸리티가 톤이 떨어지는 거죠. 진단은 앱도미널 엑스레이로 해서 확장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막혀 있는지 일단 봐야 돼요. 막혀 있는데 봤는데 그게 없다. 그냥 대장만 늘어나 있다. 그러면 일레우스인지를 좀 감별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일레우스하고 감별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런 경우도 보존적인 치료로 TOC를 보고요. 그리고 IV 네오스티그민이 좀 치료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엔도스코픽 디컴프레션도 해줘야겠죠. 이제 이게 정 안 되면 하는 건데요. 내시경으로 넣어주는 건데 엔도스코픽 이게 사실 이제 바로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해줄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실제로 보시면은 장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좀만 늘어나면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IBS 네고스티그민이 효과가 없거나 금기로 못 쓸 때, 금기라고 한다면은 요 위에 나와 있죠. 기계적인 장폐쇄, 장허열 또는 천공, 임신, 부정맥, 저혈압, 심한 기관지 수축,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가 에어를 안 넣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에어 안 넣고 하기가 쉽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 자, 그리고 PCI는 뉴마토시스 시스토이데스 인테스티날리스인데요. 이거는 장과 뮤코사, 장의 서브 뮤코사와 서브 세로사에 멀티플한 게스 필드 시스트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진을 여기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눗방울 모양처럼 진짜 생겼어요. 그냥 그렇다. 사진 보고 병면 맞히는 것 정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멜라노시스 콜리라는 게 여기 안 써져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넣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상적으로는 진짜 흔하거든요. 이거는 너브 플렉서스가 닿는 거 이외에 나머지 부위가 완전 까맣게 변해져 있는데요. 대부분 자극성 멜라노시스 콜리라니까 검은색이란 뜻이죠. 하재, 이게 알로에나 센나 이런 것들을 장기 복용하면서 대장 점막이 검게 착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별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그렇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딱히 문제를 제시하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사실 대장 질환은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 영상 좋으셨으면 공유 많이 해주시고, 친구들하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